부동산 PF 자금 97%를 대출로 조달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선분양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사비로 활용하는 것도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입니다. 심각한 부동산 PF 상황이 한국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리스크에 너무나 취약한 부동산 PF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자기자본 비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고 건설사 등 제3자 보증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최근 3년간 추진된 총액 100조 원 규모의 PF 현장 300여 곳을 분석한 결과 시행사들은 자기자본을 3.2%만 투입하고 96.8%는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네덜란드와 호주 등이 30에서 40% 자기자본 비율을 보이는 것과 큰 차이가 납니다. 이런 기형적인 구조에서 대출과 보증으로 구성된 PF 익스포저가 4년 만에 160조 원 수준으로 급증했고 지난 2011년 30여 개 저축은행이 뱅크런으로 무너진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부동산 PF 과정에서 투입 자본은 적고 수익성은 굉장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소위 한탕을 노리는 시행사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셈입니다. 또 수많은 영세 시행사가 난립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2020년 기준 등록된 부동산 시행사만 6만 개를 넘어가고 있고 이 같은 구조는 사업성 평가 부실과 묻지마 투자 리스크 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PF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자기자본 비율을 높여서 자본 건전성을 개선해야 하며 리츠의 지분 투자를 활성화하거나 직접적인 시행 주체로 육성하는 것도 대안으로 나왔습니다. 또 장기적으론 부동산 PF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나왔습니다. 현재는 국토부나 금융당국, 신평사와 신탁사 등 그 누구도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KDI 연구원은 주요 선진국 어떤 나라에서도 국내 부동산 PF와 같은 구조는 찾아볼 수가 없다면서 자기자본 확충과 보증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PF 사업장에 최대 5조 원을 투입하는 은행과 보험권 공동대출이 본격 출범합니다. 조성된 자금은 경락자금 대출과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 대출 등 PF 재구조화에 사용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사들이 우선 1조 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서 민간 수요를 보강하고 향후 대출과 시장 상황에 따라 최대 5조 원까지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출 대상은 일정 수준의 사업성을 확보한 부동산 PF 사업장 중에서 법률적 리스크가 없고 대주단 분쟁이 없는 현장입니다. 대상 차주는 해당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부동산 PF 관련 다양한 자금 용도에 따라 투입합니다. 경공매로 낙찰을 받아 신규 PF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락자금 대출과 소유권 인허가권 등을 양수받아 진행하는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 대출, 부실채권 등 할인 매입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NPL 투자기관 대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장에서 일시적인 유동성을 해결하는 대출 등으로 구성합니다. 관련 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국내 5대 은행에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6월 1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합니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를 산정하는 지표인 코픽스가 6개월 만에 다시 상승하면서 은행권 대출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KB국민은행이 신규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를 연 최고 5.14%로 인상하며 우리은행도 연 최고 5.96%로 변경합니다. 코픽스는 국내 KB국민 등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 금리로 5월 기준 코픽스가 3.56%로 오르면서 주담대 금리가 상승하게 됐습니다. 6개월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주담대 금리는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현재 전국 아파트 매물이 역대 최대치로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분양 아파트는 양극화로 미분양이 계속 늘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당장 7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로 대출 한도가 줄면서 매수세가 더 감소할 전망이고 경매 시장으로 넘어가는 집들이 급증하면서 집값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가 겹치면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생활형 숙박시설과 오피스텔, 상업시설 분양 계약자들이 집단 소송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승소 가능성이 낮은 소송에 참여한 수분양자들은 중도금 연체 수수료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또 중도금 상환이 지연되면서 시공사들도 자금 흐름에 문제가 커지고 부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복합 쇼핑몰 상가 운영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수분양자들의 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청구 집단 소송이 9건이나 진행 중입니다. 또 시와 거북섬에 위치한 상업시설 여러 곳과
반달섬 생숙 등에서도 집단 소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1금융권 은행들에서 연체된 가계대출 규모가 10년 만에 최대치로 증가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량한 금융권 대출 상품인데다가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많은 것 감안하면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작년 말 국내 20개 은행들의 가계대출 연체가 3조 1,753억 원으로 1년 만에 46%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도 2013년 9월 이후 역대 최대 금액입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연체가 4,388억 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 신한과 하나은행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체가 급상승하고 있는 건 경기 침체와 고금리 등 영향 때문입니다. 높은 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대출이자 상환 부담 금액이 증가했고 시장 상황까지 악화되면서 차주들의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한국은행은 2022년 4월부터 올해 초까지 사상 최초로 7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으며 특히 작년 7월과 10월은 한 번에 0.5%를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현재 한은 기준금리는 연 3.5%로 2008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면서 다른 대출 상품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액이 1년 만에 83% 폭증했고 총 2조 1,719억 원으로 관련 통계를 공개한 이후 역대 최대치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연체는 사실상 최후의 보루로 여겨진다며 여러 상품의 연체가 크게 확산되는 건 그만큼 현 상황이 어렵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무순위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미계약 물량이 속출하고 있고 매수자를 찾지 못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약홈 등에 따르면 서울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가 7차 무순위를 진행합니다. 전용 84타입 38세대가 미계약으로 남았습니다. 양천구 신정동 어반클라세 목동은 27가구를 무순위로 공급하고 전용 59타입은 최근 무순위에서 분양 가격이 1억 정도 낮아졌습니다. 또 남구로역 동일 센타시아와 화곡도리브 스카이 등도 이미 공급을 진행 중입니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최근 분양 시장도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서울 수도권도 분양 가격이 비싸면 매수자를 찾기가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일반 신규 분양 현장도 서울과 지방의 분위기가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권에선 소규모 단지 청약도 경쟁률이 500대 1을 기록하는 등 관심이 집중됐으나 지방에서는 대여급으로 평가되던 현장도 경쟁률이 1대1도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약홈에 따르면 광진구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가 1순위 45세대를 공급했고 총 22,235명이 청약하면서 평균 경쟁률 494대 1로 집계됐습니다. 총 215세대에 불과한 작은 단지임에도 입지와 상품성으로 청약 수요가 집중됐습니다. 반면 경기도 평택 사업지는 992세대 모집에 21명만 신청했고 경남 김해와 부산 등에서도 미분양 사업장이 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비수도권 물량의 절반 정도는 청약 미달을 기록했다며 현재 심각해지고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전했습니다.